네,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루디움에서 웹3 교육 서비스를 만들고 있는 이제 김유겸이라고 하고요. 저는 오늘 바운티 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디워크라는 제품을 중심으로 바운티 워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이제 개념 설명이랑 이제 디워크에 대한 기능 설명, 그리고 바운티 워크라는 거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바운티 워크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배경 설명을 먼저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더 많이 들어보셨겠지만은 바운티 버그라는 용어로 사실 더 흔히 사용되는 말입니다. 바운티 버그라고 한다면은 바운티가 이제 현상금이라는 말이잖아요. 근데 이제 버그를 발견하면은 보상금을 주는 일종의 오픈 소스 프로젝트 혹은 뭐 프로그램이 이제 이 바운티 버그고요. 보통은 그냥 이제 보통은 이제 보안 취약점을 발견해내는 미션이 이제 바운티의 미션으로 보통 내걸어지고, 기존의 뭐 안드로이드나 애플 같은 그냥 소프트웨어들 혹은 뭐 게임들에서도 초기에 이제 바운티 버그를 혹은 그 진행 중에서도 바운티 버그를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어떤 보안 취약점을 더 발견할 수 있도록 증진시키는 그런 프로그램이 바운티 버그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웹3에서 바운티 버그라고 했을 때는 뭐 이뮨파이나 프루프 이게 대표적으로 이제 웹3 블록체인 기반으로 바운티 버그를 중개하는 플랫폼들인데요. 이제 웹3인 만큼 스마트 컨트랙트나 뭐 어플리케이션 웹 혹은 SDK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바운티 버그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는 이제 오로라나 뭐 니어, 아발란체, JK 싱크 등등 이런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구동시키는 여러 가지 코어 개발 단에서부터 스마트 컨트랙트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여러 DApp까지 이 바운티 워크의 범위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가 좀 더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버그 바운티에서 좀 더 범용적으로 표현이 되는 바운티 워크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운티 워크라고 한다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바운티 버그는 이 보안성 취약을 발견하는 거에 좀 더 집중되어 있다면은 좀 더 광범위하게 개발, 디자인, 마케팅, 리서치, 뭐 번역, 콘텐츠 메이킹, 데이터 분석 등등 광범위한 업무 영역에 대한 어떤 그 공개 공개로 공모하는 업무와 그에 대한 그 보상 프로그램을 바운티 워크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를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은 다오 블록체인 재단 혹은 웹3 기업에서 보상을 매개로 특정 업무를 공개적으로 배포하여 생산성을 수급하는 방식을 이제 바운티 워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다오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은 많이들 아시리라 생각이 되는데 탈중앙화 자율조직이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중앙화된 형태로 의사결정과 자원집행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제 이런 어떤 기존의 조직 운영 방식이랑 다르게 이제 트레저리라는 공동금고가 존재하고 이를 다 같이 운영하면서 뭐 FT 혹은 그 펀저블 토큰 혹은 NFT가 발행되고 이를 기반으로 탈중앙화 거버넌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이 의사결정에 따라서 트레저리에 있는 자원을 집행해서 하나의 미션을 달성하는 이런 웹3에서 보편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운영 방식이 다오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의 일례로 뭐 시티다오 같은 경우 이는 이제 이더리움 위에 도시를 건설하자라는 미션을 가진 다오 프로젝트인데요. 이제 와이오밍에 있는 실제 토지를 사고 이를 트레저리에 같이 보관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운영할지 혹은 이 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일을 어떤 방식으로 할지 이런 등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제 NFT 시티즌 NFT를 기반으로 이런 의사결정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이 시티다오라는 하나의 프로젝트를 다 같이 운영하는 방식이 이제 다오의 하나의 어떤 신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다오라는 것의 특징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국경이 없는 볼더리스한 환경에서 되게 린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로 생각이 돼요.
아직까지는 매우 되게 초기 발전 단계의 조직 구조이고, 되게 다양한 어떤 시도들과 논의가 여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공정하게 의사결정을 할지, 혹은 기여자들한테 어떻게 인센티브를 지급할지, 아니면 자원 집행을 어떻게 트러스트 있어하게 할지, 이런 다양한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오늘 말씀드릴 바운티 워크랑 좀 연결이 되는데, 이제 컨트리뷰터 이코노미가 되게 활성화되고 있어요. 이제 기존의 조직이랑 다르게 이제 소수의 파운더 혹은 코어 멤버만 있고, 이 다오라는 조직이 확장되는 단계에서 원래처럼 이제 기존의 노사 계약 관계죠. 이 노사 계약 관계로 인하우스 직원을 고용하기보다는 이제 컨트리뷰터라는 이 조직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 다오가 발행한 토큰을 사면은 조직에 들어와서 기여할 수 있고, 그리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실제로 이 다오가 설정해 놓은 미션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업무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런 조직 구조라기보다는 이런 업무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거를 통틀어서 컨트리뷰터 이코노미, 다오 워킹, 다오 워크 이런 말로 불려지고 있어요. 이제 그중 하나로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바운티 워크가 어,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운티 워크를 조금 더 지원하기 위해 이 다오 워킹이 더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 지원하는 디앱 중 하나가 이제 오늘 가져온 디워크라는 디앱이고요. 이 디워크는 이제 본인들이 소개하기를 웹3 링크드인과 아사나를 합친 제품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사나는 트렐로 같은 협업 툴인데, 링크드인은 이제 프로필을 올려서 누구나 이제 이력을 공개하고 여기서 매칭을 하는 시스템이죠. 플랫폼이죠. 이것처럼 웹3에 최적화된 어떤 어, 업무 툴을 우리가 만들겠다라는 제품이 디워크고, 이름부터 일단 디센트럴라이즈 워크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핵심 기능들만 좀 설명을 해드리면은, 일단은 다오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어요. 이제 네이션 다오, 국가를 만드는 다오죠. 또 시티 다오도 여기 있고, 우리 다오가 어떤 다오고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또 혹은 어떤 바운티들을 내걸고 있고, 이런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는 대시보드가 있고요. 그럼 이런 다오들에서 바운티들을 이제 내겁니다. 두 번째 보이시는 것 같이 되게 다양한 카테고리가 있어요. 디벨롭먼트랑 디자인, 트랜슬레이션, 라이팅, 마케팅, 커뮤니티 등등. 뭐 그런 개발 업무 외에도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런 다우 바운티 워크가 이루어지고 있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바운티를 등록할 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내고는 바운티가 어떤 바운티고, 이 바운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가이드라인을 따라라 라는 이제 디스크립션까지 여기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져온 같은 경우는 이제 컴플럭스 네트워크라는 것에 대한 교육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바운티고, 이렇게 그 바운티 워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트리뷰터 입장에서는 이제 컨트리뷰터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어요. 링크드인처럼 이제 본인 포트폴리오를 등록하고, 이 사람이 이제 예전에 어떤 바운티들을 수행했고, 이 바운티들은 어떤 리뷰를 받았는지가 다 나오고요. 그리고 온체인 보상 집행이라고 써놨는데, 말이 조금 웃긴 게 보통은 바운티 워크는 다 온체인 토큰을 기반으로 이제 보상이 이루어지니까 사실 모든 게 온체인 보상 집행이라고 부를 수 있지만은, 여기서 이거를 특기하는 이유는 이 D앱 안에서 그 컨트리뷰터를 내거는 다오가 본인의 멀티시그를 여기 계정을 연동시키고, 컨트리뷰터 또한 그 지갑을 이 D앱에 연결시킴으로써 이 안에서 바로 이제 온체인 보상을 집행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메타마스크를 키고 그 지갑 주소를 받아서 복구 타고 가스비 얼마인지 보고 이런 여러 가지 절차들을 우리가 해소해 주겠다라는 이제 기능이고요. 그리고 웹3 링크드인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제 이력을 온체인으로 생성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자기가 한 바운티 업무에 대해서 NFT로 이제 이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디워크의 핵심 기능이고,
이 중에서도 제가 되게 재밌게 본 것 중 하나가 레퓨테이션 기능이었어요. 이거는 베타 버전이라고 설명을 해놓고 있는데, 어, 바운티 워크라고 했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거를 수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사기꾼은 아닌지, 혹은 실제로 이 업무를 수행할 만큼 충분한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챌린지가 있는데, 이거를 해결하는 부분이 이 레퓨테이션이라는 기능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컨트리뷰터가 다오에게 이제 바운티를 수행하고 보상을 받는 형태에 넘어서 스테이커라는 주체가 등장해서 이 컨트리뷰터한테 레퓨테이션에 스테이킹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 스테이킹에 따라서 컨트리뷰터는 다오를 수행한 거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것을 이제 분배를 하는 거죠. 스테이커들한테. 그러면은 컨트리뷰터 입장에서 어쨌든 바운티 워크도 공모된 공모를 따내야 되는 입장인 건데 이 레퓨테이션이 있으면은 어 그 다오를 배포하는 그 일을 배포하는 다오 입장에서 이제 배정되기가 컨트리뷰터로 배정되기가 조금 더 용이하겠죠. 그 경쟁력을 실어줄 수 있는 게 스테이커의 레퓨테이션 스테이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테이커들은 이 컨트리뷰터가 수행한 업무에 따른 보상을 분배받을 수도 있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물론 여기에는 아직까지는 한계가 많이 발견되는데, 예를 들면은 담합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겠죠. 스테이커랑 컨트리뷰터랑 담합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 혹은 이 레퓨테이션이라는 지표가 이 사람의 실제 생산성이나 스킬을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지, 그 지표로서 유효한지에 대한 문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많은 어떤 다우 워크의 그러니까 바운티 워크의 사례와 D 앱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왜 하냐라고 했을 때, 여기부터는 이제 제 총평 혹은 의견이어서, 다양한 부가 의견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정리한 것은 이 네 가지였습니다. 이제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은, 일단 효율성인 것 같아요. 일단 다우라고 했을 때, 일단 보더리스하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기 때문에 인하우스 직원으로 이제 직원이나 뭐 전문가를 뽑기보다 그냥 효율적이에요, 이게. 고용에 따라서 수반되는 직원 교육이나 조직 관리 같이 부가적인 HR 리소스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게 곧 어떤 비용 절감의 효과로 이어지는 그런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이죠. 이거는 뭐 블록체인 생태계 전반에서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어떤 개발의 방식인데, EIP나 뭐 요즘 GK애랑 코스모스 생태계, 혹은 NFT에서라면은 BAYC, 이런 것처럼 이제 오픈소스로 코드나 IP를 공개해 놓고 이제 명예, 뭐 금전적인 보상, 이런 인센티브로 이제 전체 프로젝트의 발전을 유도하는 이런 프로젝트가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 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이 오픈 소스 프로젝트가 갖고 있는 이점을 이 바운티 워크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을 달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트워크 효과로 누구든지 더 확장성이 넓은 형태로 이 다오의 업무들을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바운티 워크를 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빌더와 컨트리뷰터 유치단에서의 이점입니다. 그러니까 바운티를 매개로 이제 그 블록체인 네트워크나 블록체인 네트워크의 빌더들 혹은 다오의 컨트리뷰터 유입을 위한 파이프라인으로 이 바운티 워크가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커뮤니티 구성원들이 있고 이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되는데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큼 적극적인 어떤 액티비티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처음에는 그냥 보상금을 보고 하나의 바운티 워크를 수행하려고 여기에 왔지만은 다오 프로젝트에 동참해보고 그 과정에서 코어한 컨트리뷰터로 유입되는 양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블록체인 네트워크도 하나의 다오라고 했을 때 여기서는 그냥 해코톤이 사실은 바운티 워크라는 걸 해코톤이라는 경진대회 형태로 풀어낸 거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해코톤도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니어 프로토콜에서 BOS라는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으로 우리의 디파이 앱을 만들어라 라는 바운티를 내걸고 이제 그에 따라서 해커들이 와서 막 뭔가 제품을 만들고 시연하는 게 이제 해코톤이잖아요. 그것처럼 빌더 유치의 목적에도 이 바운티 워크가 실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블록체인 네트워크 입장에서는 당연히 많은 빌더가 오는 게 가장 큰 KPI고, 왜냐하면 여기 안에서 빌더들이 제품을 만들어내고 혹은 인프라를 만들어내고 그 많은 트랜잭션이 일어나면은 이제 전체 생태계 활성화나 전체 토큰 이코노미에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빌더 유치가 가장 중요한 KPI 중 하나인데, 이거를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운티 워크고, 그 바운티 워크를 더 효과적으로 혹은 더 가시적으로 퍼포먼스를 볼 수 있는 게 해코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운티 워크도 이제 빌더나 컨트리뷰트 유치에 굉장히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이렇게 전략적인 퍼포먼스라고 써놨는데, 이거를 하는 이유는 이 부분도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 버그 바운티를 할 때 우리는 보안성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 보안성 좋은데를 이제 보여주는 거죠. 혹은 이제 우리 생태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바운티 워크를 하고 있고, 뭔가 그 다오기 때문에 혹은 블록체인 파운데이션이기 때문에 커뮤니티를 기반으로 이런 디센트럴라이즈드한 개발 환경과 이코노미를 구축하고 있어. 이,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를 선전하는 효과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해요. 바운티 워크라는 게. 이런 이점 때문에 다오나 어떤 파운데이션에서 바운티 워크를 전략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느꼈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는 이제 보상 집행의 자율성입니다. 이 부분은 그 보통의 이제 바운티 워크에 대한 보상이 USDT나 아니면 네이티브 토큰으로 지급이 되고는 하는데, 단순하게 일단은 뭐 자기들이 찍어낸 돈이니까, 쉽게 말해서 자기들이 찍어낸 돈이니까 보상을 집행하기가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토큰 알로케이션 안에서도 그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그 알로케이션이 분명히 배정되어 있고, 거기 안에서 이 바운티 워크를 집행을 하고 자기들이 필요한 인프라나 어떤 컨텐츠나 리소스를 충당할 수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안 할 이유가 크게 없다. 왜냐하면 네이티브 토큰으로 보상을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네 가지 이유에서 이 바운티 워크라는 게 지금 초기 단계에서 여러 시도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보였고요. 물론 한계도 있겠죠. 한계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그 신뢰 기반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 블록체인이라고 했을 때는 혹은 다오라고 했을 때 그 컨트리뷰터를 선정하고 검증하는 절차랑 이 다오 프로세스랑 상충하는 지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라는 이제 질문이 들더라고요. 뭐 담합 가능성이라든지, 왜냐하면 누군가가 어떤 중앙화된 주체가 이거를 선정하고 검증하고 뭐 이를 뿌리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 안에서 일어나는 휴먼 리스크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 같고, 담합 가능성이라든지.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의 본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신뢰해서 나쁘게 행동하지 않을 거야가 아니라 그 나쁘게 행동할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블록체인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블록체인의 정신을 이어받은 웹3 환경, 그리고 그 웹3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조직 구조인 다오라고 했을 때 이런 탈중앙화된 프로세스가 되게 중요하게 추구돼요. 네, 그렇다고 해서 뭔가 반드시 어떤 다오 워킹이라고 한다면 탈중앙화를 기반으로 해야 되냐라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리고 동시에 어떤 생산성을 내는 일이라는 게 과연 트러스트리스하게 진행될 수 있는 거냐라는 질문이 또 동시에 드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뭔가 반드시 뭔가 탈중앙화된 방식으로 태스크를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는 되게 요원한 이야기 같고, 근데 적어도 중요한 점은 이 다오가 추구하는 프로세스랑 이 바운티 워크를 집행하는 이 절차가 그 일관성 있게 이렇게 일치되는 거는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기존의 다오 멤버들을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아니면은 그 태스크를 담당하는 사람을 설정하거나, 근데 그 태스크를 담당하는 사람을 위임하는 방식을 탈중앙화된 거버넌스로 하거나,
뭐 깃코인 다오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는 가디언이라는 그 직위가 있어서 그 펀딩을 그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 가디언들이 위임된 소수의 가디언들이 이런 펀딩을 할지 말지에 대해서 결정을 하고는 해요. 이런 것처럼 어느 지점에서는 이 다오 의 구성원들과의 설득 혹은 타협과 협상이 필요하고 어느 지점에서는 생산성을 내기 위한 중앙화된 의사결정과 검증이 필요하고 이런 지점에서 분명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한계는 이제 신원검증에 대한 문제였어요. 비슷한 이야기인데 신원검증은 뭐 비단 다오뿐만 아니라 뭐 디파이에서 뭐 랜딩 시스템이라든지 혹은 컨트리뷰터를 그 블록체인의 밸리데이터들을 위임하는 방식이라든지 이 뭐 이미 많은 지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건데 웹3 생태계 전체에 걸쳐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내가 일을 시키는 이 컨트리뷰터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먹고 나르는 사람이냐 아니면 할 수 있는 사람이냐 등등에 대한 신원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왜냐하면 익명 기반이고 국경이 없고 그리고 뭐 그런 어떤 블록체인 생태계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사람 계속 근데 그렇다면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혹은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해결돼야지 지금처럼 뭔가 되게 낮은 뎁스의 일만 가능한 바운티 워크에서 좀 더 발전적인 형태를 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까지가 이제 오늘 제가 정리한 내용이고, 어, 뭔가 여러 가지 아쉬웠던 점은 여러 가지 실제로 최근에 이런 것들에 관심이 좀 생겨서 직접 경험해보고 뭐 이런 지점은 아쉬웠다. 실제로 해보니까. 이런 지점은 뭐 더 이런 솔루션이 필요하겠다라는 것까지 공유하면 좋았을 텐데 다음에 이런 걸 공유할 그 기회가 있다면은 더 풍성한 내용으로 전달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